한국에서 살다 보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괜히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퇴근 시간인데 다들 아직 안 일어나서 나만 먼저 퇴근하면 안 될 것 같고, 단톡방을 나가고 싶은데 괜히 눈치가 보이고, 상대가 괜찮다고는 했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계속 신경 쓰이는 순간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눈치를 본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눈치는 단순히 남을 신경 쓰는 성격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왜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지, 그리고 한국어의 눈치가 도대체 어떤 감각인지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입니다.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말, 눈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이런 표현을 자주 듣게 되죠. 눈치가 빠르시네요. 눈치껏 하세요. 괜히 눈치가 보여요. 한국 사람들은 왜 눈치를 볼까요? 그리고 눈치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실 이 눈치라는 단어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순히 단어 하나라기보다 한국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분위기를 읽는 방식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딱딱하게 설명하기보다 실제 상황이랑 같이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에피소드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국에서 말하는 눈치가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눈치는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나 표정, 말투를 보고 마음을 알아차리려는 감각에 가까워요. 한국에서는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보는 순간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와, 그거 맛있겠다. 이 말은 정말 그냥 감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나도 좀 먹고 싶다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눈치가 빠른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먹어볼래? 너도 줄까?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말 자체의 의미만 파악하기보다 그 말이 나온 분위기랑 상황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치는 단순히 센스가 좋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상대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지금 어떤 기분인지, 상대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말하지 않는 신호까지 같이 읽으려는 감각에 가까워요. 그리고 한국어에는 이런 상황에서 쓰는 표현도 정말 많아요.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없다, 눈치 보인다, 눈치껏 하다. 한국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 표현들을 정말 자주 써요. 그만큼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나 관계를 중요하게 느끼는 순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문화 연구에서는 한국 같은 사회를 고맥락 사회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걸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기보다 상황이나 분위기,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문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는 싫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기보다 한 번 더 분위기를 살필 때가 있어요. 지금 말해도 괜찮을까? 지금 나만 먼저 움직이면 좀 그런가? 상대가 괜찮다고 했는데 진짜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한국어만 봐도 이런 특징이 잘 보여요. 한국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를 자주 생략하잖아요. 먹었어? 갔어? 괜찮아? 누가, 뭘, 왜 말하는지 상황 속에서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말하지 않은 분위기를 읽으려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이걸 하나하나 의식하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우리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주변의 분위기를 보게 돼요. 이런 감각은 어릴 때부터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눈치 좀 봐. 넌 왜 눈치가 없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도 배우는 거예요. 아, 말하기 전에 분위기를 먼저 봐야 하는구나. 상대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불편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눈치는 타고나는 능력이라기보다 우리 문화 속에서 조금씩 배우는 감각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한국어에서 눈치가 빠르다는 말은 보통 칭찬으로 쓰여요. 왜냐하면 상대가 직접 말하기 전에 상황을 알아차려 주는 행동이 배려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평소보다 말이 많이 없어요. 표정도 좀 어두워 보여요. 근데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오늘 무슨 일 있었나 보다. 지금은 너무 캐묻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분위기를 억지로 밝게 만들려고 하기보다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줘요. 이런 행동이 한국에서는 배려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모임에서 누군가 계속 컵을 보고 있어요. 물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럴 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물 가져다 드릴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 전에 그냥 물을 먼저 가져다 주기도 해요. 이런 행동들이 한국에서는 눈치가 빠르다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사람이 정말 피곤해져요. 상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나? 지금 이 말 하면 싫어할까? 아,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쌓이면 사람이 점점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눈치는 배려가 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눈치를 제일 많이 봤던 순간은 퇴근 시간이었어요. 제가 신입사원일 때 퇴근 시간은 6시였는데 이상하게 6시가 돼도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 다들 엄청 바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퇴근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다들 그냥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죠. 나 지금 가도 되나? 근데 아무도 안 가는데? 나만 먼저 일어나면 내가 너무 눈치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물 한 번 마시러 갔다 오고, 메신저만 괜히 켰다 껐다 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시계만 계속 봤어요. 가방도 이미 다 챙겨놨는데 괜히 다시 내려놓고요. 근데 웃긴 건 다른 사람들도 약간 비슷해 보였어요. 분명 다들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는 느낌이었죠. 눈치 게임처럼요. 그때 옆자리 동료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눈치껏 퇴근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못 나갔어요. 눈치껏이 정확히 몇 시인지 파악을 못했거든요. 6시 5분? 10분? 상사가 일어나고 나면? 팀장님이 컴퓨터를 끄면? 아무도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냥 분위기를 보고 알아서 움직여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사람들 움직임을 유심히 봤어요. 누가 먼저 자리를 정리하는지, 누가 컴퓨터를 끄는지, 상사가 계속 일을 하는 분위기인지 아닌지 이런 거요. 그때 누구 한 명이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갑자기 다들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퇴근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마치 약속했던 사람들처럼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좀 신기했어요. 다들 같은 분위기를 읽고 있었던 거죠.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6시 10분쯤을 눈치껏의 기준으로 정했어요. 제 나름대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한데 그때는 진지했어요. 괜히 너무 빨리 나가면 쟤는 눈치 없네? 이렇게 볼까봐 좀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일도 없는데 너무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저도 힘들고요. 이처럼 한국에서는 가끔 이렇게 정확한 규칙보다 분위기를 보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가끔 잘 몰라요. 다들 그냥 분위기를 읽으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바로 퇴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바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회의를 마친 상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뭔가 안 좋아 보였어요. 표정도 별로고 주변 공기가 좀 무거운 느낌이었죠. 아까까지 퇴근하려고 가방을 챙기던 사람들도 갑자기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괜히 말소리를 줄이고 다시 모니터 보는 척하고 눈치 보는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저도 원래는 바로 퇴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미 퇴근 시간은 지났어요. 누가 퇴근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안, 조금 늦을 것 같아. 오늘 칼퇴하기 좀 눈치 보여. 이런 식으로요. 한국어에서 눈치가 보인다는 건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금지된 건 아닌데 괜히 못할 것 같은 느낌. 누가 직접 뭐라고 한 건 아닌데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느낌이요. 그리고 이런 눈치가 보이는 상황은 회사에서 말고도 정말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예도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룹 채팅을 많이 하나요? 저는 필요할 때마다 만들다 보니 그룹 채팅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룹 채팅방을 나가고 싶은데 괜히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사실 나가는 건 자유예요. 규칙 위반도 아니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근데 나가면 땡땡님이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괜히 사람들이 왜 나갔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괜히 민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 그룹 채팅방 나가기 눈치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눈치가 보인다는 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나 혼자만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치는 혼자만의 성격 문제라기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감각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가 직접 뭐라고 한 건 아닌데 괜히 눈치가 보여서 하지 못했던 경험이요. 눈치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는 눈치가 양면적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 좋은 배려일 수 있어요. 상대가 힘들어 보일 때 조용히 기다려주고, 분위기가 어색할 때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걸 먼저 알아차려 주는 건 분명 따뜻한 마음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사람이 점점 자기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더 신경 쓰게 돼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싫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퇴근하고 싶은데 계속 남아있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너무 눈치 보지 마.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 눈치 좀 덜 봐도 괜찮아. 이런 말이요. 예전보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인 것 같아요. 상대와 분위기를 살피는 감각도 필요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 정도로 모든 걸 눈치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모르면 그냥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다 아는 척 하지만 가끔은 분위기를 헷갈려 할 때가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상대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신호를 조금씩 알아차리고 모르면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 같아요. 눈치는 타고나는 능력이라기보다 문화와 관계 속에서 조금씩 배우는 감각이거든요. 오늘은 한국의 눈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어떠셨나요? 어쩌면 눈치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차리려는 노력일 수도 있겠죠. 누가 힘들어 보일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봐주고 내가 말 못한 마음을 조용히 눈치채 줄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눈치는 단순히 좋은 문화, 나쁜 문화라고 말하기보다 한국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 중 하나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같이 조심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나요? 그리고 누가 직접 뭐라고 한 건 아닌데 괜히 눈치가 보여서 못했던 일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생각.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안녕.